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안의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지난해에도 검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함안군은 1년 전에도 원인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여과기만 설치하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30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의 식수용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4배나 검출된 것은 지난해 5월. 함안군은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석 달 뒤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수질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설 아닌가. 따로 그런 조사를 안 합니다, 보통 보면. 1년 뒤인 올해 비소가 검출된 곳은 모두 5개 마을, 기준치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나왔습니다. 5개 마을 모두 일제시대 광산 2곳으로부터 반경 4km 안에 있습니다. 동이고 이제 그 일부 거미 정도는 좀 시야 내려가면 몇 대미터 내려오는 거야. 망치를 깨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만 이제 깨 가져가고 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이어서 피석을 버리고. 지난해 비소가 검출된 마을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폐강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석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갱내수의 오염물질이 지표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또는 이 집안, 안반 자체에 위에 중금속이 많이 있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 2가지 경우니까요. 기준치 10배가 검출된 마을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도 마찬가지. 폐강에서 중금속을 포함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인근 토양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올해도 원인 조사는 하지 않고 여과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정부가 낙동강 녹조 대책으로 조류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녹조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고 녹조 때문으로 보이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는 낙동강. 정부는 녹조 대책으로 내년부터 낙동강 일부 구역에 조류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류 경보제는 이제 호소수에서 상수원에서 저희가 조류 경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취소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조류 경보제는 강이 아닌 호수에 적용해온 제도 때문에 정부가 보로 물길이 막힌 낙동강을 사실상 호수로 인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수질의 관리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전체의 관리 체계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류 경보제는 발령 기준에 따라 알림 기능만 있을 뿐 후속 조치를 규정한 지침이 없습니다. 바다의 적조는 황토 등을 통해 없앨 수 있지만 하천의 녹조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산구리라는 아주 살조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리 자체가 이제 또 중금속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주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가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강모 씨와 53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설 경마장과 펀드에 투자를 유도해 11명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로 지난 5월 베트남 현지 공안이 이들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수감 중에 피의자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57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63살 배모 씨에게 당시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형을 살게 됐다며 출소 뒤 찾아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 편지를 110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부상을 당한 협력업체 직원 43살 김모 씨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26일 창원의 두산엔진 공장에서 선박 엔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가스압력에 튕겨져 나온 부품의 얼굴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노동당, 경남녹색당 야4당은 무상급식 회복과 주민 소환 추진 등의 야권이 연대해 정치적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홍 지사 주민 소환 참여에 대한 야4당 입장은 경남녹색당이 참여를 결정했고 나머지 3개 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지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1급인 행정부지사는 차관급으로, 2급인 기획조정실장은 1급으로, 4급인 인구 10만 미만 군 지역 부군수를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을 한 곳에서 관람하며 구매할 수 있는 경남 유일의 국제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침체한 지역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며 역사적 비극의 상징이 된 비무장지대. 풀과 바람, 자연의 생명력으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슬픔에 젖은 캄보디아. 코끼리와 나무를 품은 거대한 달이 작은 위로를 건넵니다. 올해 경남국제아트페어에는 전국 50여 화랑, 2,500여 점의 작품이 참가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되게 분야도 다양하고 다양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미술 장터를 통해 현대 미술의 최신 흐름을 보며 작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아트페어는 최근 부산과 대구, 창원 등 지역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을 활성화해 지역에 재능 있는 작가를 더 많이 발굴하고 열악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의 경남의 미술 시장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작가들이 시장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마티스와 피카소 등의 진품을 볼 수 있는 20세기 거장전과 유명 그림의 복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프린트 베이커리 기획전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8도로 우리 지역은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서늘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밀양과 창녕이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 거창이 29도, 합천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낮 동안 햇살도 강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이른 아침보다 구름량이 다소 늘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쯤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부동산 서비가 내놓은 경남 지역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 사천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15.6%, 매매가는 8.6%로 각각 올라 경남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에 이어 아파트값 상승이 가장 큰 곳은 남해와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순입니다. 진주시가 시책 개발과 시정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자문 교수 29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교수는 강웅모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임태균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등 지역경제와 보건복지, 건설도시 등 7개 분과 29명입니다. 정책 자문 교수는 담당 부서와 함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와 자문 활동을 진행합니다.
남해군 문학마을과 유포마을, 지종마을 등 3개의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의 1등 어촌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어촌체험 휴양마을 37곳 가운데 등급 심사 신청을 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서비스와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을 심사한 결과 문학마을과 유포마을은 4개, 지종마을은 3개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동군은 섬진강과 송림공원 일대에서 열리던 제첩 체험과 전국 가요제 등의 소규모 축제를 통합해 오는 24일 제1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 제첩 축제를 개최합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는 KBS 개그 콘서트 니글니글 공연을 시작으로 조성모 콘서트와 국악소녀 송소희의 국악 공연, 바나나 보트, 카누, 카약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창원시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폐쇄됐던 창원 SK벽어대 정상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경남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8억 원의 융자 지원을 알선하고 대출이자 2%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직원의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병원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창원문화재단 조직 체계를 문화정책과 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산아트홀과 3.15 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의 행정부서를 통합하고 문화정책과 전시공연을 기획할 문화예술본부를 신설합니다. 창원시는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갤러리필 초대전 페이퍼 온 페이퍼 이건희 개인전이 오늘부터 24일까지 창원 갤러리필에서 전시됩니다. 제5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도 예맥 전시회를 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